새로운 환경, 익숙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신진영 커뮤니티 10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시작할게요. 노래하고 싶네요. 여행을 떠나요. 자,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얘기 나누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신진영 커뮤니티 플랫폼 제가 7월부터 계속 했는데 오늘 이제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제 첫 번째부터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첫 번째 모임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같이 단체 찍었던 모임이고 이렇게 제가 모임할 수 이렇게 하나씩 채우면은 한 바퀴 다 돌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한 기록이자 이 주인공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을 또 얘기하실 분들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찬찬히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간단히 오늘 소개를 하고 오늘 좋은 정말로 새로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신중년 커뮤니티는 5060을 중심으로 인생 후반기를 전성기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뭐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일하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투자도 공부도 창업도 같이 혼자 하기는 힘들고 내가 소속이 있을 때는 좋지만 은퇴하거나 또 은퇴 이후에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소속을 같이 커뮤니티 내에서 해보자는 취지를 했고요. 그리고 꼭 신준영뿐만 아니라 신준영과 같이 하고 싶은 또 스타트업 또 같이 하고 싶은 분들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혼자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싶고 협력하고 싶은 분들과 같이 서로 도와주는 취지로 한번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이 그동안 경험도 많은 부분들 하셨잖아요. 그동안 해야 되는 일 중심으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좀 발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가는 또 취지로 했고요. 그리고 돌아서면 또 많이 까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행동해서 또 바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에 오늘 벌써 네 번째 오신 분들 벌써 인사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 하나의 또 새로운 또 친구이자 가족이자 하는 든든한 동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에서 오늘 발표하실 분도 첫 모임에 나오시고 또 소개해 주신 게 너무 인상적이고 여쭤봤더니 정말로 많은 스토리를 갖고 계셔서 오늘 오신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최대한 여기에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도전한 것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는 취지로 제가 하고 있어서 같이 성장하는 커뮤니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은 7월 18일 날 지하 2층에서 LTC 100이라는 이름을 인생 전환 클럽, 인생 전환 커뮤니티라는 뜻으로 저희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해서 최정원 대표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서로 비슷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것을 토대로 처음으로 이런 뉴스레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임은 우리 온 사람들이 서로의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자. 그 네 분의 어떻게 보면 라떼죠. 신중한 분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들 하고 그리고 오신 분들 여기에 모임은 그냥 와서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개를 또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부분인지를 소개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의 좀 커뮤니티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누군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모임부터는 카톡방도 운영했고요. 또 해외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접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모임할 때는 그동안 소개했던 분들 또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또 찾아보니까 멋진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60대, 50대, 40대 공교롭게도 섭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품인데 한 분은 신중년 새로 또 연기 도전을 하시는 또 분이 있었고 우리 최덕기 대표님은 첫 모임을 도셨는데 인생의 이런 조각,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모임에서 인생의 조각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위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스윙 댄스 혹시 아세요? 네, 지난번에 스윙 댄스 다 보셨잖아요. 40대이지만 스윙 댄스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했던 그 김자진 대표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이 넘은 미국의 70대 넘은 분이 스윙 댄스를 멋지게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그걸 보시면서 나도 해봐야겠다. 단순하게 막
열심히 막 화려하게 몸동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음악에 맞춰서 즉흥 댄스를 이렇게 추는 모습 보고 나도 한번 배워보자는 생각을 가져서 참 우리가 해보시는 부분들을 한번 찾는 시간이었고요. 여기 우리 사진 정말 너무 잘 나와서 제가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 왜 와야 되냐고 보면은 같이 혼자서는 힘드니까 같이 관심 있는 분들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오면 되고 또 해보고 싶은 것, 또 여기 같이 있는 분들하고 또 배워보고 싶고 또 알고 싶은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대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달 모임 일정은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저녁 여기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셋째 주는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있는 그 달의 일이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1일이 뭐 금요일이나 그러면은 그 주는 안 칩니다. 제 얘기했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소그룹이나 그런 필모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모임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녁 식사 맛있는 김밥을 먹고 모임 시즌 제가 얘기했고요. 그동안 LTC 백이자 라떼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의견을 주셔서 멋진 또 로고를 또 우리 여기 모임에 오셨던 정영 대표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따 소개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분을 소개할까 했을 때 좀 놀랐는데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평범한 주부일 수도 있고 평범한 그냥 개인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했던 그런 경험과 도전 스토리 두 분을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이어서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달부터는 좀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일반 정보톡인데 어떤 신중년들에게 우리 모임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한 5분 정도 일해서 소개해. 아까 처음에 우리 이 스피커처럼 이렇게 알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 코너를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더 오신 분들이 얘기하면서 저희가 9시 전에는 딱 마무리하는 형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임까지 다 소개를 했고요. 오늘 첫 번째 해줄 분은 네, 우리 멋진 사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유경 대표. 다 소개한다네. 멋진 멋진 인생에 대해서 임명자 대표께서 얘기를 해주고요. 플로리스트였는데 사업가도 되시고 또 장구 취미를 가지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 해주실 분은 사진에 또 멋진 집에 앞에 계신 홍씨, 저도 홍씨인데요. 네. 일부러 홍씨가 참 좋습니다. 평범했던 주부이자 평범한 대학생 졸업하고 또 결혼했던 이 주부이자 평범한 개인이 프로 백일러 전무가 돼서 저도 내용을 살펴보고 했는데 참 평범하지만 차근차근 했던 도전들이 지금의 작가이자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돼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10월을 같이 또 좋은 의미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같이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도 차근차근 같이 해주시고 아까 보시지 않습니까? 다 이거 집 나르고 막 나눠주고 다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우리 정영 대표님 저희가 LTC 100이라는 멋진 로고도 있고 또 라떼클럽이 있지만 좀 더 멋진 로고를 만드신 우리 정영 대표님이 좀 전까지 또 작업을 해갖고 저한테 보내셨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로고를 만들고 이름을 짓고 하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여기 제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제가 이런 모임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LTC 100이 뭐야? LTC 100이야? LTC 100이야?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 뭐 생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뭐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한다는?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바꿔야 이번에 오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살고 싶은데 왜 이런 걸 강요하냐. 그리고 라떼는 뭐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샵하고 라떼가 되게 많이 있어서. 근데 라떼는 말이에요. 줄임말인데 이 LT가 또 라떼도 되잖아? 막 이랬더니 그럼 TT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리고 이 마크 제가 로고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이 마크가 약간 새마을운동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단체로 무슨 티셔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저 티셔츠를 난 입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마크는 뭐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라떼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니까 그럼 옛날 얘기를 하자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도자기를 하면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강생으로. 라떼 어때? 라고 얘기하면 약간 그러니까 누군가가 떠오르겠죠. 상사 중에.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라떼 재밌는데 전혀 재밌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최정원 대표님이 양양 바닷가 작은 집에서 인생에 대한 꿈을 이제 새로 꾸게 되고 그 내용을 책으로 냈는데 그 경험담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때의 제목이 꿈꾸는 요새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꿈꾸는 요새 좋다고 했더니 최정원 대표님이 내 개인 얘기도 하는데도 아니고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누가 이 말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냐면 아까 노래 부르신 분 있죠 처음에 그분이 어떤 이름을 정했을 때 히스토리라는 게 있는데 밑도 끝도 없는 상황으로 LTC가 튀어나온 것 같다. 요새는 약간 인격화도 개인화하는 게 약간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히스토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너무 좋다고 했는데 요새는 또 너무 폐쇄적이라는 느낌이라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 모임의 성격 자체가 새로운 꿈을 꾸는 거고 꿈을 접기에 너무 이른 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비슷한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 거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때 요새 나는 새로운 꿈을 꾼다. 꾸고 있다도 좋고 꾼다도 좋고 이루고 있다도 좋고 어쨌거나 요즘이라는 말로 얘가 대체가 되면 대표님의 개인 사업으로 상관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꾸는 새로운 꿈꾸는 요즘 이 나는 좋다. 나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꾼다. 너 요새 어떻게 지내? 요새 꿈꾸면서 지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요새로 들어와 이렇게 우리들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라는 의미로 이게 훨씬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름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이름 하기 전에는 52회 삶이니까 오후도 있었고요. 왕년 얘기하는 거니까 킹 이어 어때? 좀 그럼 잘 와닿지 않으니까 왕해는 어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내용, 이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예뻐서 제가 이게 가장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꿈꾸는 요새라고 하면 아까 그 벙커 같은 요새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렇게 나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꾼다라는 걸 썼으면 좋겠고 요새는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풀 네임을 쓰는 거 하고 네이버도 쓰지만 N으로 이렇게 약자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버전을 다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꿈꾸는 요새 4번째 모임, 5번째 모임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색깔 컨셉은 좀 약간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보라색에 좀 화려하고 멋진 그런 인생을 뜻하는 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 꿈을 나타내는 그런 색이 조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했고요. 컬러는 뭐 마음대로 적용될 것 같아요. 제 개인 취향으로는 신발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좀 마음에 많이 드는데 마젠타 핑크 같이 아주 그냥 더 젊게 약간 그런 욕심을 내보기도 했었고 이렇게 아니면 좀 너무 튀는 것 같으면 약간 계열색을 이렇게 묻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르게 될 것 같은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라떼 모임 오후 뭐 이런 나이가 드러나는 상황으로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약간 너무 서글퍼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꿈꾸는 요새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50이라는 숫자가 딱 사라지는 아주 기적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꿈꾸는 우리 나머지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멋진 삶, 멋진 인생을 20대부터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년에는 제가 사업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가를 싫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오빠가 사업을 했는데 그 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또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 남편한테 붙여주는 게 7.82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들어올 때마다 표정을 보면 오늘은 굉장히 사업이 잘 된 날, 내일은 또 사업이 안 되는 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하게 제가 나서서 사업할 수도 없고 남자들은 나가서 밖에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면 너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즐겁잖아요. 근데 이 주부로 사는 거는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풍족해도 내일은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사업가 부인이라는 거. 혹시 사업가 부인으로 살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두 아들을 얻은 덕분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20대 결혼하기 전부터 플로리스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꽃꽂이라고 하죠. 제가 20대 중반에 꽃이 좋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굉장히 교육적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을 저희는 교육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 플로리스트 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저희 동양꽃꽂이를 했는데 그때 조형꽃꽂이 그리고 여러 가지 꽃예술 전문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사업가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났다면 더 멋지게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 자체가 계속 교육만 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5성급 호텔 있잖아요. 그곳에 꽃꽂이 전시를 다 해봤습니다. 네, 그때 당시 80년도 초반, 70년도 후반부터 80년도 초반인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꽃꽂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실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한 직업 같은데 굉장히 힘든 그리고 전시를 하면 호텔에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멋지게 럭셔리하게 다니는 거예요. 멋지죠. 호텔 안에서 그때 당시 커피숍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꽃꽂이를 하고 커피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멋진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멋진 삶, 멋진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멋진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또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삶을 살면서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생활을 했냐면 제가 이제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교회 꽃꽂이 봉사를 한 15년을 했습니다. 담배색 꽃꽂이. 그렇게 열심히 꽃꽂이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꽃꽂이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는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IMF가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혹시 IMF를 겪어보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IMF에 대해서. 그러신 나이구나. 사업하는 남편하고 살니까 굉장히 피부를 느꼈어요. 예, 그 전부터 IMF가 97년도에 일을 했는데 그 전부터 IMF라는 얘기를 좀 그때 들었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계속 힘들다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가 IMF로 힘들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 굉장히 트러블도 많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 도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꽃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에딩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에딩꽃도 하게 되고 또 밖에 에딩홀에 또 꽃꽂이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옛날에 강남에 좀 이름 있는 음식점 같은 데는 모든 걸 세부하러 꽃꽂이를 했어요. 그리고 은행에도 꽃을 꽂고 예, 그렇게 그런 일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제가 예, 그때는 남편이 이제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결론 제가 나서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수익도 생기고 그런데 IMF가 오니까 나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힘들어지는 우리 모습에 저희 남편은 하기 힘들고 사업적으로 힘들고 남자들은 사업을 하고 힘들면 그냥 뒤로 숨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뒤로 자꾸 숨어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살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 아들을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공부를 그때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욕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려워질 때 어떻게든 꽃을 해야 되는데 꽃이 또 어디 보면 소비를 굉장히 줄이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러면 무엇을 하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꽃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꽃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선배가 그 얘기를 저한테 안내해 준 거예요. 그때 오다를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꽃을 정말 많이 오다를 받아서 저한테 꽃을 꽂게 해주는 거예요. 꽃을 한 송이씩 한 700개, 꽃다발 한 206개 이런 식으로 저에게 오다를 주니까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갖고 간 곳이 네트워크마케팅 당일이었어요.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제 성격상 제가 주어진 일을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나가는 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꽃하는 욕심 때문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강의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멋진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멋진 삶을 이 속에서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저는 지금도 하루에 24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빼고 시간을 쪼개면서 살거든요. 지금도. 왜?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3년 반 만에 성공을 한 거죠.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근데 이런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업보다는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지. 근데 저희 아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악을 한다고 악기는 다 사다 놓고 작곡한다고 방 안에 다 문 닫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들어라 해도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꿈을 키우라는 의도로 안내를 했지만 안 들었어요. 근데 군대 가기 2달 전에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강의를 듣더니만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면서 악기를 다 팔고 가는 거예요. 악기를 다 팔고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아이가 책을 전혀 안 읽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 책 읽는 친구도 있지만 안 읽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에 성공서적을 다 보내줘요. 성공서적이라는 책은 다 보내줬어요. 근데 군대에서도 본인이 가진 책들을 다 읽었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책을 읽고 줄을 긋고 요점 정리를 하고 자기 생각을 적어서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제대로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만 그렇게 생각을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도 없이 아들은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업에 눈이 떠서 지금까지도 사업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저는 요즘에도 누구를 만나도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책 속에 답이 있다, 방향도 있다.
요즘에 멘토가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생활을 하는 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은 지금도 손에는 책이 들려있고 항상 그 책 속에 답답할 때 책을 읽으면서 사업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만 해도 엄마로서 성공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이 다시 사업을 재개를 해보는 거예요. 제 남편이 원래 기계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유산균을 개발을 해서 그 제품을 상품화 만들어가지고 그 상품화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샵 원장들을 초대를 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 담당은 접니다. 제가 플로리스트만 했지 어떤 피부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저도 4년 동안을 또 피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샵 원장들을 교육시키고 그 샵 원장들에게 또 제품을 저희 상품화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샵을 오픈하는 거죠.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오픈해서 그렇게 펼쳐가는데 저희 남편은 그걸로 또 마음이 차지 않아서 중국을 또 다니는 거예요. 중국을 한 10년 동안 다녔는데 거기에서 중국 다니는 거 여기 있네. 내려야 되는데 내리는 거 어떻게 내리죠? 뒤로. 네, 거기다가. 이렇게? 네. 이거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펼쳐가면 중국의 연기래요. 연변대학교하고 MA를 처리하고 여기에 있는 샵 원장들도요. 자기 인체를 알아야 된다 해서 해부학을 해요. 그 의사들만 해부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부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해부학을 또 안내를 했고요. 거기에 또 연길대하고 MA 처리해서 또 거기다가 피부샵을 똑같이 저희 샵을 또 같이 오픈하고 거기에서 또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그래서 그렇게 펼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거죠. 정말 10년 동안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고 지금도 샵이 돼 있고 샵이 지금 오픈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그런 인체. 근데 어때요? 제가 이 제품을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젊어 보이지 않나요? 제 나이 위해서? 네, 주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이게 그런 장점이에요. 피부 아토피 이런 친구들. 그런 거에 피부에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전개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샵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그렇게 그래서 플로리스트도 지금도 플로리스트 시간만 되면 저는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동안 했던 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꽃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미련이 있어요. 꽃이. 기회만 되면 꽃 하죠. 네.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우리 손녀들한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저는 60 전까지는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또 새로운 거니까 그것을 또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60이 넘고 보니까 내 인생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60을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내 인생 뭐지? 어떻게 내 노후를 살아갈까? 아들만 줄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제가 저는 이제 전라북도 정읍이거든요. 거기에 농악이 빨리 끝나야 되겠어요. 농악이 유명한데 그 농악을 어릴 때부터 장구와 그 깽가리 소리가 항상 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사물놀이 팀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장구를 칩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고 왔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성교를 가요. 지금 베트남에 가서 찍은 건데 베트남도 가고 올 1월이면 또 치앙마이를 가요. 선교팀이. 예, 그렇게 사물놀이 팀들이 그렇게 치앙마이를 가고요. 그리고 또 노래도 합니다. 제가. 제가 꿈을 꾼 게 이제
노래도 좀 남보다 더 비슷한데 조금은 제가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성악을 좀 공부했는데 성악은 제가 또 나이 먹어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요로 바꿔서 노래를 요즘에는 봉사를 합니다. 가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봉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옷이 나오죠. 제 옷은 어떠나요? 멋있어요. 제가 만들어 있습니다. 오. 제가 20대에 꿈이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그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옷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생일 파티나 이럴 때 같이 입고 즐겁게 이렇게 옷을 만들고요. 그러면 옷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정말 엉터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잘 만듭니다. 저희 남편 와이 자켓도 만들어요. 남자 거 와이 자켓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저희는 남편과 주말에 여행을 떠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부부가 여행 떠나는 분 계세요? 주말마다. 저는 그 전에는 많이 싸웠어요. 저희 생각도 틀리고 저희 꿈도 있고 좀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싸웠는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고 절대로 여행을 갈 때는 싫은 소리를 하지 말자.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한테 싫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주말이면은 서로 같이 여행을 다니는데 너무 재밌고요. 근데 주중에는 또 싸울 수가 없죠. 주말에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플로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플로 만드는 동기는 제가 커플로 부부가 같이 여행을 다니는 팀을 만들면 좋겠다.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저희 남편이 안 입으려고 했어요. 같이 입고 나가는 거 창피하다고. 근데 지금은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저 옷을 입고 가서 우리 와이프가 옷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멋진 삶, 멋진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멋진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누가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죠? 자식이 만들어준 거 아니고 남편이 절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샵을 운영하면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만드는 것이 멋진 인생이고요. 그리고 남의 내가 멋지다, 제 부부 멋지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은 저는 뭐냐면 또한 남이 멋지다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곧 멋진 삶, 멋진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노후를 70대, 80대 저는 그걸 향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멋진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 멋지죠? 예. 너무 멋지고 어디 가면 자랑하고 싶은 저희 어머니세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방에 틀어박혀서 음악을 했던 게 저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왜냐면 딱 들어보니까 얘는 가능성이 없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걸. 저는 음악이 참 좋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열심히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변화를 하게 됐고 지금은 저도 자그마하게 사업을 하게 된 사람이 돼서 제 삶을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자존감이랄까요? 스스로 자립이라는 것도 배우게 됐고 저희 어머니 지금도 저희한테 용돈 다 쓰지 않으세요.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시고 저도 대학교 첫 번째 등록금을 지원해준 것 외에는 한 번도 용돈 받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그런 자립을 하면서 배웠는데 그런 삶을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 싶고 또 여러 선배분들 보고 이런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왔고요. 저희 모자지가 이게 모자가 없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딱 100일만 자라는 사람 프로베이 홍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는 분이 계셔갖고 떨리는 게 그 올라가는 게 아주 부담스러운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네, 저는 작년에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잘 나온 사진이라서 제가 PPT를 만들 때는 항상 집어넣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프로베귤러라는 책을 썼고요. 100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 100일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100일을 해서 뭔가를 이룰 거야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평범한 K 엄마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애들을 뭘 더 시킬까, 뭘 더 공부하게 할까, 막 이렇게 그것만 되게 막 찾아다니는 그런 K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애들한테 책을 읽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혀야겠다. 그래, 읽어.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읽었어요. 그래 진짜? 어떻게 말해? 그럼 이제 주어리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또 의심많은 K 엄마입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을 또 막 검색을 막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마인드맵을 그리면은 애들이 이제 책 내용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좋네. 그럼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배워야 되죠. 왜냐하면 엄마가 알아야지 애들을 잘 좋은 말로 하면 잘 시키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을 잘 잡으려고 제가 마인드맵을 워크숍에 신청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인드맵을 그리고 그게 이게 하루 워크숍이니까 하루 이렇게 수강을 되고 배우고 와도 그 다음날부터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날 하루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수업 재밌게 듣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K 엄마고 그러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수강료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스케치북을 딱 펴고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100일이 마인드맵 100일을 하고 또 비주얼 싱킹 100일 하고 빅스리트 100일 하고 이렇게 100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베귤러가 되고 책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저는 제가 변한 게 100일을 여러 번 해서 시간을 많이 써서 내가 이전보다 좀 더 있어 보이게 강의도 하고 좀 더 잘 살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내가 100일만 했다고 그랬을까? 근데 제가 100일을 한 것 중에서 생각 정리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맵도 생각 정리잖아요. 비주얼 싱킹도 생각 정리고 만들어 찾기도 생각 정리고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생각 정리를 많이 해서 똑똑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강의가 있었는데 강의를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그게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신문에 그 신문연 선생님이 보고 일단 그린 거예요. 마인드를 그린 건데 저는 다 손을 쓰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주얼 싱킹도 종이에다가 손으로 그리고 그림도 제가 100일을 그렸거든요. 그림도 종이에다가도 그리고 그 아이패드에 디지털 그 펜슬도 그리고 그러니까 다 손으로 했던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즘에는 다 손가락만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자판만 열심히 치고. 근데 저는 손으로 직접 생각하면서 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엽죠? 네, 아보카도인데요. 아보카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디지털로. 이제는 다 100일씩 하면 뭐든지 웬만한 거는 잘 그림을 잘 보고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100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100일. 왜 100일인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저 이제 아보카도를 좋아해서 아보카도를 좀 먼저 딱 갈라요. 그래서 저 씨에다가 칼을 확 꽂아가지고 딱 돌리면 씨가 빠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껍질 벗겨서 이제 안에 과육을 먹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보카도를 다 먹으려고 딱 했는데 얘가 씨가 울고 있잖아요. 나는 김씨들한테만 다 열심히 해주고 제가 저를 위해 사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김씨랑 살아요. 남편 김씨랑 선생님 김재규 씨 이렇게 김씨 셋이랑 삽니다. 저는 홍씨. 그래서 이
아보카도 씨를 딱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버렸겠어요. 근데 아보카도 씨를 버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내 건 없고 나는 맨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인가?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더니 씨잖아요. 이게 공처럼 생겼는데 씨잖아요. 이거 씨면 싹이 나는 거 아니야? 싹이 안 날 것처럼 단단하게 못생기긴 했는데 제가 또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보카도 씨를 발화시키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씨를 발화를 시켰어요. 이게 그 일회용 종이컵 있잖아요. 우리 음료수 하는 거. 여기에다 그 동그란 이렇게 돔형 그 리드를 뒤집어서 아보카도 씨 껍질을 벗겨갖고 이렇게 생장점 밑으로 해서 이렇게 물에 찰랑찰랑 이렇게 하게 해놔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싹이 나려면은 한 2주는 넘고 한 달은 돼야지만 이 끝에서 조그만 한만한 그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이렇게 해놓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죽었나? 이거는 뭐 발화가 안 되는 씨인가? 그러면 같다고 막 그냥 이러고 썩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냥 버려야 되나? 아무 변화가 없어요. 색깔만 겉에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막 그렇거든요. 와 이거 버려 말어 막 이러다가 그냥 뒀는데 어느 날 조그만 싹이 나기 시작해요.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뿌리가 갑자기 그때부터는 막 자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뿔 있잖아요. 이렇게 제일 두꺼운 부분 거기는 10의 자릿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뿌리털이 많다죠. 얘는 1의 자릿수. 그래서 이렇게 100일이 이제 1일부터 9일차까지는 한 자릿수잖아요. 그리고 11일서부터 99일까지는 두 자릿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자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물이 있어야지 얘가 크잖아요. 근데 제가 설마 혼자서만 열심히 뭐 그리고 그냥 있었겠어요? SNS에 열심히 자랑질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요, 뭐 하트 막 이런 게 막 생깁니다. 이제 좋잖아요. 그 개수 막 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함께하는 그룹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100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보카도 씨, 이 홍씨는 열심히 이제 싹이 납니다. 그 동그란 그 단단한 씨가 딱 금이 쫙 가면서 그 위로 싹이 싹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싹이 100일 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그 100일 결과물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서 100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100일이어야 해요? 그냥 우리가 매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100일은 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저는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넘어가는 게 100이에요. 근데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1의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가 되는 거는 금방 갑니다. 근데 이 두 자릿수에서 99까지 딱 가고 100이 되려면 그거 되게 생각보다 오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별로 오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되게 오래 기다려요. 언제 100일이 오나 막 이렇게 기다리세요. 하루하루 하면서. 그래서 100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노력의 최소단 우리가 뭘 배웠으면 100일을 해봐야지 우리가 뭔가를 해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익숙해지고 내 손에 딱 이렇게 붙어갖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습관의 최소 단위 그리고 노력의 최소 단위를 저는 100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1년을 3개의 블록으로 해서 3번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100일 동안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야? 뭐 할까요?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나 100일 하고 싶은데 뭐 할까요? 그런데 제 후배가 제 책을 보고 자기 이제 100일 한대요. SNS에 올렸는데 스쿼트를 100일 한대요.
얘가 내 책 읽은 거 맞나?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읽긴 읽었나 봐요. 그거를 비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한대요. 해라. 그랬는데 끝까지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아무리 스쿼트 해도 이게 갑자기 매일매일 막 홈스가 두꺼워지고 매일매일 뭐 살이 빠지고 막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다이어트, 뭐 스쿼트, 뭐 운동 뭐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프로베길러가 권하는 거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실제적인 거 그런 거를 권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마인드맵을 100장 하시고, 네.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만다라 차트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본 거는 그 오타니 쇼의 그 만다라 차트를 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다 모든 데서 다 그거를 복붙 해갖고 만다라 차트하면 계속 그것만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를 또 이제 100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휴가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그 기사 내용과 함께 이제 제 생각, 나는 왜 휴가를 뭐 혼자 가고 싶나 근데 이런 거 해갖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비주얼 쇼킹이라고 해갖고 좀 그림을 같이, 글과 그림을 같이 이용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다라 차트도 10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요거는 책 내용이든 이런 본인의 인생 뭐 사업 계획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습관을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프로베길러니까 그런 자기 앱 만들었는데 좀 어떻게 좀 사용해보고 좀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 컨설팅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려서 만다라 차트에도 정리를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거 100일. 손에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글쓰기. 근데 글도 쓰는데 다 우리 이제 워드로 치고 뭐 블로그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종이를 뽑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손으로 이렇게 후루룩 하면서 그 읽는 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60 며칠 되면 쓰기도 싫고 쓸 것도 없고 좀 재미도 없고 잘 안 써지고 뭐 이런 위기가 와요. 100일을 하다 보면. 그럼 이제 그때 이 앞에 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지금 70일 정도 됐다? 그럼 1일차를 딱 보세요. 찍고 싶어요. 너무 엉망해서 찍고 싶어요. 그래도 그러면 나는 1일차보다는 뭐 70일차는 분명히 발전을 했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우리 신축위원 분들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거 제가 추천하는 거고요. 네, 저는 제가 프로베길러가 된 별로 안 친한데 그러니까 제 책에 이제 그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한테 제가 마인드맵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못 그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인드맵을 잘할 수 있어? 막 제가 투덜투덜 한 거예요 그날. 그랬더니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한 장씩 100일 동안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분이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강사 이런 마인드맵 강사를 7년 차 뭐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뭐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항상 똑같이 하루 한 장씩 100일 하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100일을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나 너무 대단한 거예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처음이어갖고 생각했대요. 되게 이 아줌마 되게 독한 아줌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분처럼 지금 1인 기업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따라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너무 앞서가셔가지고 이제 넘사벽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1년에 100일 그림을 그룹으로 이제 항상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100일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100일들 중에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몇 개만 가봤어요. 마인드맵 있고 뭐 이런 거 디지털 드로잉, 아이패드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일 파스텔로 또 이제 100장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100장을 그리면은 어느 정도 잘 그린 그림을 잘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뭐 프로 101러니까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작년 제가 11월에 책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나 이것도 100일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뭐가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게.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제 100일을 매일 100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프로니까. 의미가 없어졌고 저는 이제 좀 수준을 좀 더 이렇게 매일 100일 하는 것만 매일 하면은 아무래도 수준을 막 그렇게 완벽하게 오타 막 하나도 없이 막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수준을 좀 더 다지는 거 하고 그때그때 또 뭐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100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100일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많은 계획을 갖지 않고 만드라 사투도 이제 올해 그냥 갑자기 하게 되는 거거든요. 100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100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